지속가능 경영 ESG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13 이노스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바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속가능 경영 ESG에서 인권 경영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권 경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2011년 제17차 UN 총회에서 결의됐는데요. 기업이 국제법, 국내법을 포함한 적절한 규제를 지키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운영이 인권 존중과 실현, 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의 책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앞서 이제 소개했던 OECD나 또는 IS 26000 모든 것이 다 기업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ESG의 시대가 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의 시대가 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공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런 ESG나 지속가능 경영이 이런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위로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비롯해서 환경을 비롯해서 OECD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IS 26000이나 오늘 설명하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책임 경영의 기반 위에 ESG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가 쌓이는 거지 이런 것이 없이 그런 것들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 또 CSR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의 목차는 파트 1이 국가의 의무, 파트 2가 기업의 책임, 파트 3가 구제 수단의 이용인데요. 이 중에서 파트 2,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인권 침해의 6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행 지침뿐만 아니라 UN이 매년 이제 보고하는 UN 기업에 대한 인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 노동, 만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 그 다음에 노예 노동, 자유가 속박된 비자발적인 노동인 노예 노동,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 그리고 신체 정신적으로 위험한 노동, 그 다음에 차별 괴롭힘, 결사의 자유, 보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노동과 노예노동은 없지 않나요? 저임금 노동은 없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노예노동이나 저임금 노동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에 공급하는 협력업체들 중에 제3세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 아동노동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지속가능 경영 ESG 문제는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강조, 1000번 강조하지만 밸류체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동노동, 노예노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배울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인권 존중과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 즉 중단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또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제인권규약을 참고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발표된 UN 인권선언과 1998년에 ILO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참고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밸류체인 전체에서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되거나 방치한 경우에 그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업 자체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하고 예방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규모나 업종이나 운영 환경이나 소유 구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뭐 우리 회사는 너무 적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인 2인 기업도 인권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인권 정책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정책적 의지 표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 존중 책임을 실행하겠다는 정책적, 공개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고요. 실행 절차,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중단하고 완화하고 예방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상세한 주의 및 실행 절차를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즉 기업이 야기하였거나 그런 인권 문제에 기여한 그런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구제하는 상세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운영 원칙으로서 인권 정책 서약은 어떤 것이냐?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토대로서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권 정책 서약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승인한다. 이거 어디일까요?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회나 최고 경영자가 승인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의 인권 경영 원칙을 정할 때 이걸 어디에서 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사회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 내부와 외부의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한다.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업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밸류체인 전체에 속해 있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인권 경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별로 해야 될 인권 경영 원칙을 제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의 모든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회사에 그냥 서류철에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의 인권 정책은 무엇이지라고 했을 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 다른 정책과 절차에 통합 반영되어야 된다. 인권 정책은 멋있게 만들어 놓고 고용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노동에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권 경영 원칙이 필요 없는 거죠. 기업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 원칙 자체에 인권 경영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원칙으로서 인권 실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 실사는 지금 이제 막 EU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성 실사 원칙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인권 실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 중단, 완화, 예방하고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업은 인권에 대한 실사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사를 감사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실사의 내용 중에는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오디시죠. 오디시 들어갈 수 있지만 실사가 오디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뒤에 이제 OECD 실사 가이드라인 설명을 할 텐데, 실사는 그것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제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통합하고 발견한 사실에 따라 행동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실사라고 하는 것이 인권 경영을 하는 전체적인 절차 또는 전체적인 관리 행동 전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권 실사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관계 혹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기여한 것을 다뤄야 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인권 경영 보고서를 보면 우리 회사 잘한 것만 막 얘기를 해요.
뭐 지속가능 보고서의 인권 파트에서 보면 우리 회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 회사에서 인권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그 부분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 지속가능 경영을 외부의 홍보나 PR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실제로는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 경영을 방해하거나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제들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이거든요. 인권 경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밸류 체인에서 가장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바로 이 인권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와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의 수준, 또 사업 운영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범위의 복잡성,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업이 이제는 혼자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업에 있어서의 복잡성, 다양성을 고려해서 실사를 기획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뭐 들이닥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해외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외 사업장의 실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해야지 그냥 뭐 막 진단 체크리스트 막 주고 그냥 막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인권 상황 또 그 나라의 제도 또 그 지역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업의 활동과 사업 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바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인권 영향 평가 저희 5년 전에 한번 했어요. 별 이상 없었어요. 이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계속 변하잖아요. 비즈니스도 변하고, 그 다음에 협력사도 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을 M&A 하기도 하고, 계속 기업 활동이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유기적으로 변하는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인권 실사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영 원칙으로서 인권 위험 역량 평가인데요. 인권 위험 역량 평가와 실사가 무엇을 다르냐라고 했을 때 실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것들을 잘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권 위험에 대한 역량 평가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은 사업 관계의 결과,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된다. 여기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독립된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다. 이게 아무래도 내부에서 직원들은 회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인권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와 운영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자,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인권 경영 활동들을 보면 보통 인권 영향 평가를 뭘로 하고 있냐면 정책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경영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고 뭐 인권 경영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구제 활동에 대한 계획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어떤 문서적인 부분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들 또 협력사의 직원들 또 우리 전체적으로는 고객들한테 당신들의 인권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서베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인권 역량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업은
실사나 인권 영향 평가로부터 발견된 사실을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조직 그리고 역할과 운영 전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효과적인 통합은 뭘까요? 의사결정, 정책 수립, 조직 운영, 예산 할당, 그다음에 감시 절차 수립 등에서 내부에 대한 R&R, 그래서 우리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 파트가 하고, 구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가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R&R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도 중대성 주제를 막 선정하고 나서 그냥 이게 우리 회사에 중요하네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건 안 되죠.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권 경영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인권 경영에 대해 서베이를 하고 영향 평가를 했으면 이 문서상으로도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이해관계자로부터 들은, 우리의 임직원 또 공급망에 있는 노동자로부터 들은 개선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이런 것들, 실사라든지 특히 실사 중에 부정적인 영향 평가에 대한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KPI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내부와 외부 모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무슨 얘기예요? 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치를 했어요. 조치를 했네, 잘했어요,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치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임직원들의 이런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잘 됐으면 이것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잘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됐네요 라고 하면 잘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또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정보 공개입니다. 이런 기업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실사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 공개를 해라. 어떻게? 기업의 인권 영향 내용을 반영하는 일정한 형식과 빈도를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공개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홈페이지에 인권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죠. 지속가능 보고서도 있지만, 지속가능 보고서 내에 인권 경영 보고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특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그 인권 경영 보고서 또는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사 보고서에 인권 경영 보고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인권 역량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회사 내에서 예를 들면 성희롱, 성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가 인권 역량을 받은 이해관계자, 직원, 상업적 기밀 유지를 위한 적법한 요구를 충족해야 된다. 법적으로 요구사항, 또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선과 협력, 법과 규제 준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과 협력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개선 과정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밸류체인상에 우리 회사가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인권과 관련된 법과 규제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장 심각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에서의 중대 이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 경영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권 경영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먼저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국제인권 규약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야 되고,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발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단순한 해결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권 경영 정책이나 절차를 공표해야 되고, 그리고 실사라고 하는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실사와 부정적인 영향평가를 통해서 나온 해결 과제들을 중단,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단하고 또 완화하고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성과가 있는지 성과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지속하고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권 경영이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권 경영 뭐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 회사 단위가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로 확산됐을 때는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간에 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의 기본적인 원칙인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호와 존중과 구제의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가이드라인 13. 오늘은 세 번째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알아봤습니다. 인권 경영 뭐 상식적인 것이라서 뭐 다 할 수 있지 뭐라고 하지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따라서 하고 있는지 짚어보시고요. 만약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 채워서 인권 경영을 잘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